1mH C 값을 10mF인가요? 10mF 이렇게 주고 나서 아 전체 토탈 에너지는 10 줄이라고 줬죠. 그리고 VC 제로를 준 건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 VC 그 시점을 TX라고 하면 이때가 10 볼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 이 인덕터에 흐르는 이 전류 IL은 얼마냐고 질문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공진 에너지는 지금 저항이 없기 때문에 소모되는 데가 없어서 항상 일정하고 그렇다면 토탈 공진 에너지는 인덕터가 갖고 있는 에너지와 캐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보면 이 좌변은 10 줄이고 2분의 1 곱하기 L이 1 밀리니까 10의 마이너스 3 승이고 그때 I 제곱을 묻는 거였어요. 이렇게 IL 제곱 플러스 2분의 1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승 10mF이니까 그리고 전압이 10 볼트였으니까 이렇게 하면 미지수가 여기 이 IL 하나만 있으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IL을 풀면 137.84 암페어라고 이렇게 쉽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문제를 낼 때의 시점이 아마 12시 50 분에서 아마 1시 사이였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비교적 굉장히 간단한 식으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1시 15 분까지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학생들은 내가 1시 30 분까지 제출을 하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가? 내가 1시 15 분까지 제출하라는 말을 들은 학생이 있으면 한번 대답해 볼래요? 아무도 없나? 1시 15분 맞습니다, 교수님. 맞지? 네. 지금 학생 누구지? 저 김성진입니다, 교수님. 응? 김성진이요. 아 성진. 교수님, 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1시 30분이 맞습니다. 선생님, 저 녹화본 있는데 거기에도 1시 30분으로 돼 있어요. 교수님 1시 30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내가 1시 30 분이라고 왜 얘기를 했을까? 지금 문제 쓰기 전에 페이지에다가 1시 30분이라고 적어 놨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어. 그래요? 뭐 알았어요. 하여간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생각한 프로세스가 그랬거든. 이렇게 간단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충분히 이 시간에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은 15 분이라고 하면서 내가 1시 30 분이라고 썼나? 헷갈리네. 알았어요. 하여간 1시 30 분까지 제출한 학생들은 점수를 다시 1 점씩 다 복구를 해 놓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이 공진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이 공진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어 병렬회로와 직렬회로를 얘기했고 여기 나온 이 회로는 L과 C와 R이 병렬이고
L이 직렬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진으로 따지면 얘는 RLC 병렬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슈퍼포지션 중첩의 적용하고 그럴 때 전화번호는 뭐라고 놨냐면 쇼트로 놨어, 쇼트. 그러니까 이 회로가 이렇게 여기가 쇼트가 돼서 보이면 이거는 RLC 병렬 회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고, RLC 병렬 회로 나올 때 보통은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전류원이 있고 보통은 이제 R이 먼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보통 가르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이 회로가 이게 직병렬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상당히 머리가 아파지는데 이것도 병렬 회로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RLC 회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있는 이 Q 값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Q 팩터라고 얘기하는 예, Q 팩터라고 얘기하고 샤프니스 팩터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뭐와 관련이 있냐면 레지난 피크라는 값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다시 이제 Q팩터로 돌아와서 RLC 병렬인 회로의 Q팩터는 이게 원래 단위가 없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R이 ohm이고 루트 C분의 L이 ohm이에요. 이렇게. 그거는 지난번 설명했으니까 루트 C분의 L의 단위는 오메가의 제곱이고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니까 단위가 이 루트가 씌워져서 제곱이 벗겨지는 바람에 오메가가 나온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고 특별히 여기서 C분의 L이라는 거 루트 C분의 L 이거를 특성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특성 임피던스가 공진할 때 이래요. 예를 들어서 L 값이 1mm고 1mm 헬리고 C 값이 1mm 페럿일 때에 공진주 파수 오메가 제로는 얼마냐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10의 3승 레디안 퍼 세크가 되는 거죠. 루트 L 10분의 1을 하면. 그러면 하나는 예를 들어서 10mm 헬리고 하나는 0.1mm 페럿이면 두 개 모두 공진주 파수는 동일해요. 그죠? 이렇게. 공진주 파수는 동일한데 특성 임피던스가 얘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되냐면 1ohm이 되고 얘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15ohm이 돼서 이때 예를 들어서 이 경우 1ohm인 경우에 공진 전류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A고 여기가 마이너스 1A라면 이러한 회로 특성 임피던스가 저렇게 되는 애는
주파수는 똑같은데 크기가 줄어들어서 루트 10분의 1 암페어가 이게 흐르게 돼 있어요. 임피던스가 크니까 당연히 이거 루트 10분의 1이 아니죠. 쏘리. 아무도 왜 얘기를 안 할까? 루트 10이 아니고 10이죠. 15. 그 10분의 L 루트 0.1분의 10이니까 얘는 10이죠. 그러니까 임피던스에 반비례하니까 10분의 1 암페어가 이렇게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성 임피던스가 뭔가 물리적인 특성이 뭔가를 따질 때는 공진전류 생각하면 된다. 공진전류가 작아진다. 어떨 때 특성 임피던스가 커지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렬 회로일 때는 이제 이 Q 값이 바뀐다 그랬죠.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어 완전 공진이라는 것은 Q가 얼마일 때냐면 무한대일 때였어요. 완전 공진. 영어로 pure 순수 공진. 완전 공진? 하여간 순수 공진이란 말을 순수 공진이라는 거는 L과 C로만 순수하게 만들어진 회로, 순수한 공진 회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pure resonant 서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L과 C로만 되어 있는 애는 Q가 무한대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자꾸 강조를 했지만 순수 공진 회로가 이 RLC 병렬 회로에서 순수 공진 회로가 되려면 요렇게만 존재를 해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순수 공진 회로가 되려면 L과 C만 존재하니까 병렬에서는 당연히 R이 무한대가 되어야 이때야말로 순수 공진이고 이때 Q가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직렬 회로는 다른 거죠. 직렬은 R이 있고 L이 있고 C가 이렇게 있으면 순수 공진 회로가 되려면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R이 0옴인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로 이제 R이 무한대인 경우는 R 오픈. 여기는 이제 R 자리가 쇼트 되어야 한다. 단락.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순수 공진이고 이때 마찬가지로 Q가 무한대가 되려면 여기에 직렬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직렬 이게 0이 돼야만 Q가 무한대가 된다. 그러니까 R이 0이면 R자리를 쇼트로 놓는다. 이렇게 해서 분모와 분자의 위치가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외에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임피던스가 되는데 R은 저항, X는 리액턴스 성분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었죠. 그럴 때에 특정 주파수에서 G = R, 즉
x 이퀄 0 오음이 되는 이런 경우가 존재하게 되는데 RLC 병렬회로에서 이렇게 되려면 G라는 것이 보면은 D는 R 플러스 J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에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C분의 1. 그러니까 이 X가 0이 되려면 이게 0이 되려면 오메가는 루트 LC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오메가 제로 pure resonant frequency가 되는 주파수에서는 이렇게 저항만 보인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낼 때 뭐 기사 시험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죠. 여기 걸린 전압번이 100T 이럴 때 이거는 이제 오메가를 준 거예요. 100이라고 100 레디안 퍼 세컨 주고 이 전압과 이 VS라고 그러면 VS와 I가 동상을 이루도록 하는 L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때는 물론 R과 C 값은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럴 때 L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종종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동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압과 전류가 동상인 경우는 순수하게 R 값만, R 성분만 보일 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을 이용해서 값을 찾는 거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RLC로 이렇게 주어지고 L 값을 물어본다 그러면 여기서 주어지는 값은 뭐냐면 오메가 주어졌고 그다음에 C 값 주어졌으니까 L 값은 L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C분의 1과 같으면 이 전압과 전류는 동상이 되는 거죠. 그죠? 맞나? 아니지. 오메가 L은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이거. 고로 L은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 C분의 1 이렇게 되네요.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시고 질문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요 밑에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이거 하여간 일단 지우고 얘는 제휴공학에서 쓰는 식이고 얘는 페로미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식이다. 그래서 이때 Q와 제타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죠. 그래서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결국 마찰이 세지면
저항값이 커지는 게 직병렬의 의미에서는 좀 약간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하여간 뭐 직병렬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뭐 일방적으로 저항값이 커진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음 하여간 RLC 직렬 회로에서 보면 직렬 회로로 따지면 그 제타가 커진다는 의미는 R 값이 커진다는 것과 같다. 병렬회로에서는 어때요? 병렬? 이렇게 병렬일 경우에는 제타가 커진다는 의미는 R이 작아진다. 하여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간 제타가 커지면 Q 팩터가 작아진다. 반밀 관계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느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물리적인 성질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장황이라는 것보다도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사실은 더 많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이것만 가르치는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마치고 보드 플랫 그리는 걸로 보겠습니다. 한번. 보드 플랫 그리기 전에 어 요렇게 쿼드래틱 폴이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것은 폴이 인제 2 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 해서 Q가 0.5 보다 작을 때, 0.5 일 때, 뭐 0.5 보다 클 때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는 여러분도 어렸을 때 봤던 근의 판별식 식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죠? 여기 우리가 썼으니까 이렇게 이걸 0으로 놓은 거에 대한 근의 판별식 우리가 보통 determination 해 갖고 D라고 어렸을 때 썼던 기억이 날 거예요. 보면 B제곱 이거 아니고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Q 오메가 제로에 B는 이거죠. 이거의 제곱 빼기 4배의 오메가 제로 분의 1의 제곱의 1 이렇게 된 거죠. 요것을 0으로 만드는 오메가 제로가 얼마냐면 0.5 예요. 0.5. 근의 판별식이 0이면은 중근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근을 영어로 코인시던트 폴이라고 얘기를 해요. 같다. 중근은 폴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코인시던트 루트 근. 근데 여기서는 얘가 이제 물리적으로는 폴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폴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루트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근. 0.5 작으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을 갖게 되겠고 요렇게 distinct라는 건 구별되는 이라는 거니까 구별되는 이런 말이고 그러니까는 얘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면 얘는 두 개가 구별돼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고 컴플렉스 폴, 허근, 복소근을 갖는 경우 이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많이 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여기 보면 이 타임 도메인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이거.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이 회로에 대해서 한 거죠. 입력을 1볼트를 넣고 그러면 R이 0인 경우에는 LC만 존재해서 그 경우는 이 분홍색 파형처럼 된다 하는 거죠. 요게 인제 분홍색 파형 R이 0인 경우는 당연히 RLC 직렬 회로에서는 Q가 무한대인 경우니까 이와 같이 완전 공진 파형이 나타나고 D십력 1볼트에 대해서 2볼트하고 0볼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RLC 직렬을 해서 R을 점점 키워가면 점점 키워가면 여기 보면 인제 Q 팩터가 2 정도일 때는 그림이 뭐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이 공진이 나타났다가 사라져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Q가 0.2 0.5일 때에 비로소 공진 파형이 안 보인다는 거죠. 예. 공진 파형이. 그리고 Q가 0.2 여기 보는 이런 리얼 디스팅트 폴을 갖고 있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실경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정상 상태로 가는 시간이 좀 느려진다 이렇게. 요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요 왜 파형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 이런 경우를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리얼 디스팅트 폴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1과 -s라는 애가 이렇게 되면 이 아웃풋 리스판스 에는 아웃풋 리스판스는 두 개로 구성이 돼요. 하나는 forced input 더하기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forced input이라는 것은 그냥 이거는 뭐 강제된이라는 말인데 강제된 말인데 뭐 영어에서 뭐 입력을 그럼 강제하지 않으면 입력이 뭐 제가 얘네들이 생물이라 다리 달려 갖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회로에서 밖에다가 이렇게 1볼트를 이렇게 전원을 이렇게 놨더니 얘가 발이 달려 가지고 발을 어떻게 그리나 이렇게? 발을 이렇게 그려야 되나? 이게 촉촉촉촉촉 걸어가 갖고 여기에서 턱 달라붙으면 이건 강제된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깐 무생물이니까 당연히 가서 입력이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되면 당연히 전부 다 강제된 거예요. 사람이 "너 가서 여기서 놀아." 이렇게 갖다 붙여 놓은 거니까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이런 입력에 대한 인풋에 대한 입력이 어떤 것이 있어서 생기는 리스판스가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누가 얘기를 좀 한번 해 볼까? 이현택 학생 뒤에가 누구지? 음.
고경호 학생. 고경호 학생. 네, 교수님. 음. 뭐가 있을까? 잘 모르겠지, 그지? 어려워서 이거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지도 모르지. 권동호 학생. 네, 교수님. 음.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나는 거 없어? 혹시 아는 학생들 있나? 교수님, 누구? 이 내추럴 리스폰스 맞나요? 누구니? 문지원입니다. 문지원 학생. 맞아. 내추럴 리스판스야. 이렇게 내추럴. 이거를 우리가 뭐 내추럴이라 그러면 뭐 화장품에서는 자연 얘기를 많이 쓰니까 이 자연 응답, 그 고유 응답, 이 두 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래요. 풀어서 쓰면 시스템이 자연스럽게란 말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말이에요. 이게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부터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DNA에서 많은 뭐 성격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많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런 거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시스템이 갖고 있는 DNA라고 보시면 아마 딱 맞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폴에 그것이 담겨 있어요. 이 폴이 DNA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폴. 그래서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이 내추럴 리스판스가 이거에 의해서 K1의 2의 마이너스 T 플러스 K2의 2의 마이너스 2T라는 내추럴 리스판스 플러스 폴스 인풋 리스판스가 더해지는 것이 출력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요 내추럴 리스판스만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특성, 전반적인 특성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과도 상태 응답이 사라지면서 정상태로 가는 거니까 얘네들은 이제 과도 상태 응답이에요. 과도 상태. 하여간 얘네들은 이 과도 상태. 그래서 언젠가 사라지게 되고 사라지니까 이제 이렇게 정상 상태. 얘는 이제 false input response겠죠. 얘 쪽으로 이제 달라붙게 된다. 그래서 정상 상태 값을 갖게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수 함수적으로 이렇게 과도 상태가 변해가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S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이 경우에는 K1의 2의 마이너스 T 플러스 K2의 T의 2의 마이너스 T죠. 그렇게 T를 곱한 것이 나타나는데 얘는 과도 상태 기간이 좀 짧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J2 이렇게 컴플렉스 폴을 갖게 되면 내추럴 리스판스에 뭐가 나타나냐면 K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라고 얘기하는 여기 보이는 이 실수부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안 써서 그런데 마이너스 1인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1인데 그냥 마이너스 t라고 쓴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를 해서 코사인 2t 얘가 바로 공진주파수를 결정하는 숫자가 복소수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위상비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렇게 폴이 있을 때 숫자가 어디 들어가서 이 자리를 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복소수에 표현되는 그 숫자가 공진하는 애의 주파수로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Q가 0.5보다 큰 컴플렉스 폴인 경우에는 이렇게 제2에 의한 공진하는 얘가 보이고 만약에 실수부가 0이면 얘는 K의 코사인 2의 T에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파형, 분홍색 파형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이 포락선, 이건 포락선이라고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여기, 여기, 여기 이런 것들이 포락선이에요. 그래서 이 포락선을 이렇게 쭉 그은 거, 쭉 그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 보이는 K2의 마이너스 T예요. 왜냐면 요것이 뭐냐면 앰플리튜드니까 진폭이니까 요것만 그림을 그리면 이와 같이 이 그림이 그려지고 이 그림을 우리가 포락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영어로 인벨롭이라고 얘기하는 봉투 아니에요. 봉투 아니고 수학적으로 포락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통신 지금 배우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보면은 뭐 사인파가 이게 그려지면 포락선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포락선. 밑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포락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오늘 이거 끝내야 되는데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보드 플롯을 그려보자 이건데 GJ 오메가를 해보면 요거는 이렇게 이게 아마 잘못되어 있는 걸까요? 여기가 이렇게 플러스 하고 여기가 Q분의 1의 오메가 제로의 오메가의 제곱입니다. 여기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이거 대신에 이거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심토트로 그림을 그려보면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작을 때는 요 부분은 0이 되죠. 0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0이 된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1이 된다. 그래서 오메가 제로까지 여기가 오메가 제로예요. 여기 가려서 안 보이는데 일이니까 그냥 제로 dB로 끌고 오고 여기서부터 10배가 증가할 때 요 지점의 주파수가 얼마냐면 요 지점이 여기에요. 여기. 10배의 오메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에요. 그때 이걸 설명을 안 했구나 참. 그래서 인제 두 번째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굉장히 크다 그러면 얘보다는 얘가 더 클 거고 그러면 보면 여기는 제곱의 제곱으로 나타나는데 얘는 그냥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무시가 돼서 GJ 오메가는 루트 안에 이게 4승이 돼 갖고 그러니까 제곱을 벗겨내면은 얘는 인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2가 이렇게 붙은 거고 그러니까 얘는 20 로그를 붙이면 -40 dB로 떨어지게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배 증가했을 때에 -40 dB 이 지점을 통과하는 거를 점을 찍고 나서 자를 대고 쭉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가 보면 그래서 이그제 커브 매그니튜드 지난번에도 그 싱글 폴 리스폰스에서 했었죠. 그래서 그때 나온 게 -3 dB 뭐 +3 dB 이런 게 나왔었죠. 이거 또 오메가 있고 오메가 제에서 대입을 해 보면 20 로그 Q가 나와요. 그래서 이 오메가 제로에서 여기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20 로그 Q. 그래서 앞전에 설명을 했을 때 샤프니 스펙터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Q 값이 커질수록 얘가 점점점점 올라오게 되고 그렇게 돼서 자꾸 이 피크 값이 점점점 올라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레즈난 피크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레즈난 피크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공진을 심하게 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실제 타임 도메인 시뮬레이션을 할 때 보면 레즈난 피크 값이 커지면 얘가 하여간 이렇게 하여간 이렇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널뛰기가 심해지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그렇게 되고 널뛰니까 '아 저런 애들은 제어하기가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 여기서는 음 조금만 더 설명 저기를 안 보여 그 위상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돼요. 이렇게 있을 때 음 오메가 제로일 때하고 지난번에도 했지만은 10분의 1 오메가 제로하고 여기 10 배의 오메가 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여기까지 쭉 끌고 오고 오메가 제로에서 싱글폴에서는 마이너스 45 도였지만 여기는 마이너스 90 도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인제 어디까지 가냐면 마이너스 180 도. 세칸 오도이니까 마이너스 180 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사이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롭은 마이너스 90도 per decade 슬롭을 갖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고 자 그림 그렸죠? 그림을 그렸으면 다음 페이지 가 보면 여기에 매그니튜드하고 페이즈를 시간이 별로 없는데 얘가 말 안 듣네. 이렇게 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Q 값이 커지면 레지넌 P 값이 점점 커지고 여기 보면 이 무한대일 경우에는 이 만나질 않아 이게. 여기 보면 얘가 계속 올라갑니다. 만나지 않고 계속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페이즈 커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페이즈 커브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면 Q가 무한대일 경우에 오메가 5까지 왔다가 여기서 뚝 떨어져서 바로 마이너스 180도 내려가죠. Q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뭐냐면 Q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갑자기 영어로는 abruptly라고 해야죠. abruptly 갑자기 마이너스 180 도로 떨어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제어할 때 제어 배울 때 왜 이것이 중요한지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이렇게 Q가 작을 때는 보면 이렇게 천천히 180 도를 향해서 가죠. 이렇게 천천히. 요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가 좀 인터가 많으니까 문제를 할게요.
VS는 얼마냐면 60의 코사인 250p 플러스 10도. 여기가 8로. P는 모르고 여기가 15옴. 여기가 40mHz예요. VS와 IS가 동상이 되도록 C 값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56분이고 제출 마감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13시 25분. 자, 고생들 했어요.